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1월 PC는 예상치 부합하면서 안도감을 줬고, 베센트가 이제 멕시코가 제안한 중국 관세 아이디어에 대해서 평가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업종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거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2.25% 빠졌는데 어제 하락한 거를 일부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낙폭에 비하면 선전한 거죠. 약간 반등 나온 거로 보면 되고, 야간 선물은 0.16% 올랐습니다. 미증시 뭐 3대 지수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보면 뭐 업종별로 다 올랐잖아요. 예, 뭐 금융업종이 2%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갔고, 어제 급락을 했던 테크 업종도 1.7%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에 밀어올리기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다. 뭐 지수 보면 초반에 좀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가, 저때 빠졌을 때는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종전협상 또 광물협상하는 과정에서 고성 오고 가고 뭐 자리 박차고 나가고 이런 내용 전해지면서 이제 빠졌다가 뒷부분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그래서 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증시 굉장히 어떤 변동성이 컸는데, 내용들을 좀 보면 우선 PCE 지표가 예상치와 부합한 거, 예상치대로 나온 건 안도감을 주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PCE 지표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PPI, 이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가, 그다음에 CPI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라벨에 붙이는 판매가, PC는 소비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의 변동성. 그래서 이제 연준은 어떤 품목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보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값은 오르고 귤 값은 제자리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렌지 먹다가 귤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가 안 올라간다, 이런 원리로 생각하는 게 PC예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자리를 지켰다,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건 좀 안도감을 줬고, 그렇지만 이제 도중에 트럼프하고 젤렌스키하고 협상하면서 막 고성 오가고 부통령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결렬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시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함을 표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제학자들은 실제로 관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은 성장이 둔화될 거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기 침체에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미국이 관세 고집하면 필요한 모든 대응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맞보복을 취할 거다라는 입장을 취했죠. 뭐 저런 발언하는 거는 당연한데, 다만 이제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베센트가 멕시코가 제안한 어떤 관세 아이디어,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만약에 이대로 된다라면 관세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 안 할 거야, 뭐 안 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고, 부분적으로 안도감을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워낙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하게 가면 트럼프가 어떤 형태가 됐든 메시지를 내서 시장을 좀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제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표를 보면 1월 PC 지표, 뭐 하여튼 좀 진정이 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줬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까지 잠시 보여드리면,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3%, 근원은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4. 이게 예상치하고 똑같이 나온 겁니다. 예, 똑같이 나온 거라서 예상치대로만 나오면 다행이다. 그동안에 CPI와 PPI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갑자기 치솟나 보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문제였는데, 지금 예상치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안도감을 주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개인 소득은 늘었는데 지출이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출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잖아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그다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소매 판매가 실제로 나빠졌죠. 근데 이게 아마 날씨 영향일 겁니다. 예, 이게 소매 판매 부진도 뭐 한파가 닥치고 폭설이 내리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이제 산불 이슈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지출이 좀 감소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최근에 미국의 소비 관련된 데이터들이 다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확인해 줬다라는 측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PCE가 좀 진정됐기 때문에, 연내 금리나 두 번은 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좀 가게 됐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표가 나오면 반응하는 데이터들도 봐야 되는데, 국채 금리는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2% 초반까지 빠지는, 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200일선 밑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게
금리가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금리가 빠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이 기업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할 때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다 써야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돈 빌려서 투자했다가 낭패겠는데, 이런 분위기에서도 금리가 빠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볼 만한 사안도 이거 또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려간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쨌든 의견은 분분한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금리는 내려갔다.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지표를 바탕으로 미국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게 GDP 나오라는 건데, 이게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2.3%에서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지금의 데이터를 모아볼 때 미국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표가 빠질 수 있나 살펴봤더니, 여기에 이제 기여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수출, 예,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지표를 끌어내렸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잖아요. 저게 왜 그러나 봤더니 관세 때문에, 관세 부과되기 전에 수입을 왕창 하자 이렇게 돼서 수입이 확 늘어나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순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GDP 나오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경제가 나빠졌다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이런저런 정책들 때문에 데이터들이 좀 깨지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트럼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증시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웠던 기사 중에 하나가 북미 관세 요새를 구축한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신에 좀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떴던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멕시코가 이제 미국한테 이런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대중국 관세,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관세를 미국하고 똑같이 우리가 부과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관세를, 왜냐하면 트럼프의 불만 중에 하나가 중국이 멕시코라든가 이런 주변국을 통해서 우회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 대한 어떤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일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멕시코가 우리 니네하고 똑같이 관세를 적용을 할게.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 뭐 이런 거 부품 관세 부과하고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늘려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무장관 베센트가 이렇게 되면 북미 지역에 요새를 구축하는 게 되는 거고, 캐나다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게 좋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폭탄, 이제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는 또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에서는 3월 다음 주에 곧바로 관세 부과가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나오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나오는 거 봐서는, 근데 저게 간단할지는 잘 알 수는 없죠. 또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막판에 시장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니까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게 아마 가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플러스 아마 이런 아이디어도 시장을 올리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특징주는 사실 오늘 막판에 다들 올려가지고 특징주를 이야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종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어제 8% 빠졌죠. 그래서 제가 옵션을 좀 의심한다. 그러니까 옵션 때문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 하락했다가 아니라 하락할 요인에 그 요인이 더해지면서 낙폭이 커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기사 캡처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옵션이 7.7%, 그러니까 약 8%의 어떤 변동성에 걸려 있었다. 근데 어제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낙폭이 8%였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절반을 이제 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심리를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장 초반에 좀 부진하게 됐었는데 결국 올랐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 지수. 제가 우리나라 ADR 같이 찾아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에는 변동성 지수다. 13 이하면은 매수세가 너무 과도하다. 20 넘어가면 매도세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준은 30이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20으로 조금 더 짧게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20에서 미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고점이 22.40, 그 이틀 연속해서 이제 20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종가로는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딸린 파생 상품이 제법 많아요. 이 지표 올라갈 때 파생 상품에서 매도를 치게끔 설정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이 지수가 빠지고 빠지면서 또 이 지표가 올라가고, 이게 되게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20에서 꺾였다라는 점, 이게 완전히 고점을 친 거라면 이제 미증시는
여기서부터 반등으로 가는 거고, 이 근처에 계속 머물게 되면 미증시는 오락가락하면서 좀 불안정하게 되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크 받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미증시는 뭐 하락 국면에선 벗어나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2.29% 마이너스, 야간 선물은 플러스. 근데 어제 우리 증시가 3% 넘게 빠졌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면 이거보다는 좀 선전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주말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상황만 놓고 보면 주초에 우리 증시는 이제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은 일단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제 일단 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앞두고 막판 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주말 사이에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게 트럼프가 너무 러시아 편을 드는 것 같다. 이거 그러니까 미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고, 일부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어쨌든 평화 쪽으로 푸시하고 있는 거라서 좋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체적인 시각은 너무 러시아 편 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우려도 일부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협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은 2월에 약하고 3월에 올라가고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이제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강하다가 지난 주말에는 그냥 쭉 빠져버렸잖아요. 저는 MSCI 리밸런싱도 일부 영향을 준 걸로 추정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미국 분위기가 계속 나빠지면 우리 증시가 이제 임계점이 넘어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지죠. 근데 조금 경계가 되는 거는 달러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고 달러가 빠지고 이러면 좋은 조합인데, 금리가 빠지고 달러가 올라갔다? 이거는 안전자산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은 어쨌든 3월은 2월보단 나아요.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도 강하고, 다음에 상승 확률도 2월보다는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4월로 가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3, 4월 봄에 미국은 좀 강한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징크스대로 이제 워낙 또 많이 빠지고 해서 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봐야 되는데, 근데 주초가 고비죠. 뭐 이제 관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주초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요 고비를 좀 넘기면 이제 시장은 좀 편안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주초가 좀 많이 치열하겠죠.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전망대 시간에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급적에 3월에 하루 방송을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시황 방송만 할 수는 없고, 하루 방송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아이디어는 뭐 토크를 할까, 그러니까 전화 연결해가지고 토크를 할까, 아니면은 그날 이슈를 하나만 좀 정리해드리는 걸 할까. 예를 들어서 뭐 PC, 그럼 PC가 도대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쉽게 설명해드리는 그날의 이슈를 딱 정리해드리는 걸로 갈까, 하여튼 아니면 짬뽕으로 할까, 이제 좀 고민 중입니다. 원래 제가 종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종목을 하면 추천으로 오해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또 숏을 하려고 했는데 제 차트가 제가 몇백 개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데이터가. 근데 그거를 유료 사업에서 제 거를 쓰시면서 표기를 안 하고 자기가 만든 걸로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3월에는 좀 바꿀 겁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